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골드 PD 배재현입니다. 예, 사회자께 소개해 줬는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배준, 허준 이런 말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파트너니까 제가 봐드립니다. 아무튼 좀 클린이란 강의를 제가 지난 5년 동안 강의하다가 또 한 1년 쉬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클린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건강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할 겁니다. 클린을 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건강적인 측면과 사업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저의 세상에 수많은 건강법들이 있는데 내가 왜 클린을 선택해야 되는가? 요 부분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메나테크 사업하면서 클린이란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기는 또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클린을 통해서 내 외적인 자세가 바뀌고 또 나의 소비자들의 모습이 바뀌게 됨으로써 남들한테 걸어다니는 광고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사업자라면 클린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클린이란 프로그램 그걸 소개하기 전에 건강,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몸이 좋지 못하거나 이전에 왜 살이 찌거나 피곤하거나 아니면 피부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점들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세상에 건강법이 정말 많아요. 방송마다 틀면 건강법입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뭐 하나만 먹으면 뭐가 좋아질 것처럼 뭐 하나만 먹으면 다이어트가 될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데 점점점 비만 인구는 늘어나고 피곤한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더 무서운 건 아픈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병이 생긴 원인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피곤한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고요. 살이 찐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연이라는 건 별로 없거든요. 성경책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 아세요? 그 긴 성경책에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태어났고 또 아이들을 또 태어나게 만들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면서도 실제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상으로 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때요? 영상을 보니까 되게 신비롭죠. 그러니까 저 짧은 순간에, 그러니까 9개월 동안의 과정도 정말 신비로운 과정들, 또 현대 과학기술로도 저 과정을 완벽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복잡한 과정들이 있고요. 저렇게 막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출산 과정 중에서도 정말 그 찰나의 순간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신비로운 영상을 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저 영상을 보고 엉뚱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역시 저걸 보고 세상의 진리를 알았대요. 뭐예요? 여쭤보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게 역시 들이미는 게 진리래요. 날 때부터 머리부터 들이밀게 우리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이미는 게 진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렇게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아이가 엄마 산도를 통과합니다.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이 몸속에는 면역 체계가 많이 있긴 하지만 훈련되진 못했어요. 적군하고 싸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는 있지만 면역력이 제대로 싸우질 못합니다. 근데 엄마의 산도를 통과하는 순간 수많은 균들이 아이 몸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는 내가 살아갈 세상에는 이런 균들이 있고 이런 바이러스들이 있고 이런 박테리아들이 있구나. 수많은 것들을 접하면서 면역 체계를 형성시키고 그다음에 훈련시키고 항체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럼으로써 아이의 면역 체계, 세상을 살아간 면역 체계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보시면 아토피가 있거나 아이의 면역력이 약하거나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연분만이 아니고 제왕절개를 한 케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이가 나왔다 그러면 그래서 아이의 면역력이 평생 낮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 아이들은 깨끗하게 생활하게 하면 안 돼요. 적당히 오염된 환경 있잖아요. 놀이터에서 흙도 만지고 흙도 먹어보고 벽도 만지고 이렇게 해서 균들한테 접하면서 면역 체계를 훈련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유희성 사장님은 그 신념이 너무 강해서 아이를 너무 안 씻기는 경향인데 그건 또 민폐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아이가 왔는데 온 집안에 개 발자국만 떠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당히 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저 영상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요 단어입니다. 우리 몸을 만드는 힘이 우리 몸을 치유한다는 거죠. 잘 보세요. 저때 그 정자세포, 난자세포 만나서 세포 하나로 우리 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우리 몸은 지금 이미 60조 개의 세포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떠한 내 건강 상황에 있더라도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체는 제대로 된 조건에서는 스스로 치유하고 수리하도록 설계가 돼 있다는 거.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미 살이 쪄 있다고 나는 뭘 해도 살이 안 빠져요. 아니에요. 제대로 된 조건만 갖춰지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고요. 나는 피부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제대로 된 조건만 갖춰지면 그 피부를 놀랍게 회복시키고요. 건강상에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도 제대로 된 조건 하에서 스스로 치유하고 수리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이거를 이용한 치료법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결과들이 많습니다. 뱃속에요. 암덩어리를 25cm짜리를 가지고 40년 사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해하셔야 될 거, 이 강의 듣기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될 거는 제대로 된 조건만 갖춰주면 스스로 치유하고 수리하도록 설계가 돼 있다.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구가 많이 아프죠. 지구도 우리 몸의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어때요? 이상징후가 보이죠.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체온이 2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열이 나기 시작하고 몸살이 나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하죠. 지구도 똑같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이상징후,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온도가 어느 정도 나면 지구가 병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기상이변이 정말 많았잖아요. 지금 또 코로나도 돌고요. 이게 지구가 스스로를 치유하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공감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 하늘 보셨어요? 정말 맑죠? 전 도심지의 별을 이렇게 많이 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맑은 하늘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건 처음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구도 마찬가지고 사람 몸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치유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래서 내 몸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 비만이든 지방간이든 어떠한 체력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든 내가 제대로 된 조건만 갖춰주면 지금의 맑은 하늘처럼 나의 건강 상태를 맑게 호전시킬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점은 뭘까? 첫 번째, 병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잘 보세요. 예전에는 60, 70 살 때까지는 건강관리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별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그냥 나이 먹어서 한 2, 3년 아프다가 가면 그게 정석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수명이 100세로 늘었죠. 그래서 건강관리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 60대에 아프기 시작하면 40년을 아프면서 보내야 돼요. 여러분들 지난 40년의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그 기간을 아프면서 보낸다는 거죠. 에이 설마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동네 곳곳마다 요양병은 없는 데 없죠. 요양병은 정말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60대 이상 노인이에요. 그럼 길거리에 나가면 젊은 사람보다 노인들이 더 많이 보여야 되는데 노인분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거든요. 다 어디 가 있어요? 요양병원에 가 있는 겁니다. 건강관리 안 하면 평생 40년을 후회하면서 보낼 수 있다. 이게 말씀드리고요. 관리를 잘하면 또 반대의 경우죠. 제가 본 케이스 중에서 관리의 끝판왕은 뭐냐면 80대, 90대 하이힐에 미니스커트 입는 분들을 봤다는 거죠. 제가 실제로 상담을 했거든요. 관리에 따라서 우리의 그 50대 이후의 삶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사람들은 피곤해서 문제가 많죠. 세상에 피로회복제가 우리나라처럼 많이 팔리는 데가 없어요. 편의점 가도 피로회복제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보조식품 중에 하나가 우땡이죠. 피곤하니까 그 제품을 많이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피로에 좋다는 음식들이 그렇게 많은데 피곤한 사람들은 더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사람 더 많다는 거죠. 의욕이 없는 사람들 많고요. 어쩌다 한번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보면 어때요? 어깨 피고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볼 수 없습니다. 웃고 있는 사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피곤해 있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 어디엔가 이상이 있다. 요거를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피부 관리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죠. 사람들이 나이가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젊어 보이기 위해서 수많은 시술을 하고 수많은 화장품을 바르고 수많은 안티에이징 제품을 먹습니다. 이 시장이 어마어마해요. 구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여자분들 진짜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요즘 파트너분들이 제가 그 이름은 안 밝힐게요. 파트너 몇몇 분들이 비대면 시대니까 집 밖에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요? 떼돈 버는 데가 있어요. 성형외과가 떼돈 번대요. 마스크 쓰니까 성형해도 티가 안 나요. 다 나을 때까지 무사히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제 파트너 한번 봤더니요. 얼굴이 갑자기 확 펴졌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했더니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를 째고 여기를 째고 여기를 째고 여기를 째고 다 땡겼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좋긴 좋더라고요. 확실히 주름도 금방 제거되고. 근데 단점은 있겠죠. 100세를 사는데 자꾸 땡기다 보면 나중에 배꼽이 턱에 가 있을 수 있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피부는 굳이 그렇게 안 땡겨도 사실 건강하면 탄력 있고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 평생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근데 다이어트도요, 알고 하면은 몸이 건강해지면 살이 안 찝니다. 몸이 건강해지면요, 뱃살도 나오지 않아요.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우리 몸 한 군데에서 일어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들이 제대로 된 조건만 갖춰주면 이 모든 것들, 병에 걸리지 않고 활력 넘치고 피부 좋고요. 건강한 바디라인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이 반드시 있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어때요? 건강해 보이죠. 피부도 탄력 있고요. 그다음 활력이 넘쳐 보이고요. 이분들은 어때요? 노년인 것 같은데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피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봐더라도 저런 사람들은 굳이 얼굴 땡길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죠. 그 정도로 좋으니까. 똑같이 나이 먹는데도 저렇게 건강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분은 충격적입니다. 저분은요 90대 모델이에요. 90대 근력을 만들었고요. 90대에 저렇게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말하는데도 보통 90대 되면 말이 더듬는데 저분은 말 한마디 한마디 기운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이게 관리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피곤하고 살찌고 아플까? 이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뭐 먹어야 돼? 살찌니까 뭐 먹어야 돼? 아프니까 뭐 먹어야 돼? 이럴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지금 방송의 건강 방송들이 잘못된 건 그렇게 현혹시키고 있는 거야.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최첨단 과학 기술로요. 아마존까지 뒤져가면서 이것만 먹으면 혈압이 좋아질 거, 이것만 먹으면 살이 빠질 거, 이것만 먹으면 장수할 것들을 찾아왔는데 지금까지 확실하게 결론 나는 제품이 있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먹어서 어떤 것 단일 제품을 먹어서 확실한 효과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피곤하고 살찌고 아플까? 요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은 바로 이 네 단어에 아주 명쾌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과거에는요, 스트레스, 병원에서 스트레스 신경성에 그럼 뭐 방법이 없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다가 현대 과학기술로는 이 스트레스가 거의 대부분의 질환에 영향을 끼치고요. 놀라운 건 스트레스가 회복 속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치유라는 아주 오래된 협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협회에서 미국에서 이제 자연 치유하시는 분들 아니면 현대의학과 같이 치료를 받으신 분들 그 치유 과정 중에서 말기암 환자 있잖아요. 병원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한 말기암 환자 중에서 회복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놀랍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1,500명을 조사했고요. 그중에 250명을 심층 조사했습니다. 심층 조사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 그 250명, 1,500명의 공통점이 딱 9개가 있는데 2가지가 보조제를 이용한 요법이었고요. 나머지 7가지가 스트레스 관리하는 요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려면 일단은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몸은 맨날 비누로 씻고 뭐 씻잖아요. 열심히 씻는데 마음은 안 씻어서 병이 생기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부분들이 대사, 혈액, 세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병이 걸릴 사람인지 아닌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건강검진 받지 않아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확인 과정, 한번 테스트 과정을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쪽이 편한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반드시 손 드셔야 돼요. 반드시 손 드셔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이 편하세요? 이 그림이 편하세요? 좌측이 엉클어져 있는 게 편하세요? 우측에 정돈되어 있는 게 편하세요? 자, 주차장인데 차가 색깔별로 제각격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 사진이 편하세요? 아니면 오른쪽에 딱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죠? 이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는 사진이 편하세요? 네. 위아래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는 것이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병에 걸립니다. 뭐 때문에요? 본인 성격 때문에 병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특히나 저 밑에 주차장에 다 정리되어 있는데 저 파란색 차 중에 노란 차 하나 낀 거 저것 때문에 괴롭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병에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대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죠. 그러면 음식을 먹으면 기운이 나야 되는 게 정상이죠. 옛날에 보세요. 옛날에 시골에서 민물장어 먹거나 뭐 고기를 많이 먹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그냥 밥에다가 보리밥에다가 풋고추 먹고 그랬는데도 건강하고 그 힘든 농사일들을 다 해냈거든요. 예전에 이대근이 나오는 뽕이라는 영화 보시면 어때요? 이대근 보리밥에 풋고추 몇 개 찍어 먹고 막 절구통 들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기운이 나는 게 정상인데 현대인들은 먹어도 기운이 안 나죠. 그건 대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몸에 건강한 조직들이 생겨서 피부도 건강해야 되고요. 머리카락도 건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력도 잘 생겨야 되는데 먹는데도 필요한 게 안 만들어져요. 손톱에 이상이 있거나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하거나 피부에 탈이 나거나 이런 것도 다 뭐가 안 되는 거냐? 대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대사가 안 되기 시작하면 혈액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60쪽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포들이 맡은 바 기능이 다 있고요. 세포들이 기능을 다 할 때 우리가 건강 상태를 유지해요. 그런데 이 세포들이 혈액을 통해서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노폐물을 빼내지 못하다 보니까 세포들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병든 세포들이 하나 둘 늘어가면 이게 어느 정도 일정의 영향을 끼칠 능력이 될 사이즈만 되면 그때서부터는 우리는 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대사, 몸이 좀 피곤할 때 건강관리하는 게 맞을까요? 혈액에 문제가 있을 때 건강관리하는 게 맞을까요? 병 들었을 때 건강관리하는 게 맞을까요? 대사 좀 피곤할 때
머리카락이 좀 푸석푸석할 때, 손톱이 약간 갈라질 때, 이럴 때 건강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으로 짧은 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병이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병이 생기는 건 이러한 과정들이,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대사도 안 피곤한 것 같은데 병이 안 걸리던데, 이거는 빠르게 진행이 안 돼요. 서서히 축적이 됩니다. 이 과정 등을 통해서 뭐가 축적이 되냐면 독소가 축적이 돼요. 그러면 그 조직에 있는 그 독소들이 어느 일정 양 이상이 축적이 되기 시작하면 악화되기 시작해요.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생기고, 활성산소가 생기면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염증이 근육에 쌓이기 시작해요. 주로 어디에 많이 쌓이면 목 뒤 어깨 근육에 쌓입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어느 정도 쌓일 땐 별 문제가 안 되죠. 어깨 좀 풀어주면 괜찮아져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굳어지고 나면 악화가 됩니다. 그때서부터는 어때요? 여기가 아프니까 인상을 쓰게 되죠. 목 근육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염증이 여기에만 몰려있는 게 아니고 혈액을 통해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온몸으로. 그러면 이 염증이 혈액을 통해서 확산되는 거야. 온몸으로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 몸 중에서 가장 약한 부위에 그게 정착이 돼요. 그래서 그게 현지화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질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심장이 안 좋은 체질은 이런 축적, 악화, 확산 과정 중에서 이 약한 부위, 심장에 쌓이기 때문에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풍이 잘 걸리는 집안은 풍이 걸리게 되는 거고, 이렇게 딱 나오는 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럼 이렇게 현지화된 것들이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심장이 이상이 있어도 나오는 증상은 다양하고요. 혈관이 막혀도 나오는 증상이 다양합니다. 심장의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되고요. 그다음 머리에 있는 혈관이 막히면 풍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지방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지방이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각 기관마다 지방을 축적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혈액 속에 당들이 너무 많이 떠다니는 거죠. 축적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위험하다 싶거든요, 몸에서. 그러면 몸에서 이걸 지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혈관을 통해서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어디에 쌓이냐면 현지화 과정을 간에서 이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지방 과정이 생기는 거죠. 그럼 지방간이 생기면 어떤 사람은 피곤한 걸로 증상이 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몸에 필요한 성분들이 안 만들어져서 그런 증상이 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편두통이 생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비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병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병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축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적되는 걸 막아줘야 된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병은 뭐냐면, 살이 찌든 피곤하든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가장 근본적인 건 축적 과정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왜 피곤하고 살찌고 아플까를 몸의 구조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입을 통해서 음식을 섭취합니다. 그러면 식도를 지나고 위에 1차적으로 머물러요. 그러면 위에서 소화되는 게 뭐냐면 바로 단백질과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과정 중에서 위산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건강법 중에서 다 병원은 싱겁게 먹으라고 그러고 세상은 싱겁게 먹으라는데, 저희는 간간하게 먹으라고 하죠. 왜냐면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위산이 적은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산이 적은 민족이에요. 속쓰려서 위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그거는 위산이 많아서가 아니고 위점막이 약해져서 위산으로부터 벽을 보호하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때는 점막을 강화시켜야죠. 위산을 중화시킬 게 아니고요. 위산을 중화시켜버리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아까 미네랄과 단백질이 소화되기 위해서, 분해되기 위해서는 위산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위산 중화제를 먹고 위산을 자꾸 약하게 만들면, 싱겁게 먹어서 위산이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미네랄과 단백질을 먹어도 이게 몸에 쓰이질 않는 거죠. 그러면 단백질과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수 영양소 부족으로 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네랄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현대인들은 늘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네랄 중에서 마그네슘이 극도로 부족하면 심장마비가 오는 겁니다.
미네랄이 이만큼 중요한데 그 미네랄이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위산이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간간하게 드셔서 이 나트륨 성분이 위산을 잘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다만 나는 위벽이 약하다 그러면 위벽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건강법을 만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위를 지난 음식물들은 12지장을 통과합니다. 그럼 여태까지 소화 안 된 게 있죠. 뭐가 안 됐어요? 지방이 소화가 안 됐죠. 그래서 간 밑에 쓸개라는 기관인데 그 중에서 담즙이 배출되면서 이 지방을 소화시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담즙이 우리 건강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저 담즙이요, 지방을 대사시켜야지, 지방이 대사돼야 우리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지방이 대사가 돼야 세포벽이 만들어져요. 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가 지방을 많이 먹는데 담즙이 부족해요. 담즙이 부족하게 되면 지방 대사가 안 일어나죠.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남녀가 눈 맞을 일이 전혀 없는 거죠. 남자가 여자 보기를 돌처럼 하고 여자가 남자 보기를 돌처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조절하시면 돼요. 남편이 자꾸 끼를 부려요, 밖에 나가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한 1년 삼겹살을 안 먹이면 됩니다. 풀만 먹이면 싹 고쳐져요. 근데 남편이 나를 너무 돌처럼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루 3끼 삼겹살을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다만 이 중에서 담즙이 부족하게 되면 호르몬이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담즙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우리 몸에서 체지방을 분해할 때도 저 담즙이 없으면 우리 몸의 지방도 대사가 돼야 되잖아요. 담즙이 없으면 대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담즙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인들은 식용유를 너무 많이 먹어요. 기름기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저 담즙이 고갈돼서 문제가 되고요. 또 변이 잘 안 나오게 되면 이 담즙이 재흡수되는 게 변이 잘 안 나오게 되면 저 담즙이 엉뚱하게 흡수돼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 담즙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 담즙 관리하는데 제일 탁월한 제품이 트루 퓨어라는 제품입니다. 그 속에 강황이라는 성분인데 강황 성분이 저 담즙을 활성화시키고 담즙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와이프들이 남편들 카레만 계속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위와 12지장 지나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소화될 준비를 마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소화되진 않았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야 되냐? 췌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최종적으로 소화 효소가 나와야 이것들이 흡수될 준비가 마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췌장에서 저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는 유전자의 개수는 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보다 짧게 살아요, 오래 살아요? 오래 살죠. 근데 과거보다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무지하게 많이 먹죠. 무지하게 많이 먹습니다. 또 자주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 효소가 고갈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 효소가 부족하면 어때요? 내 몸에 쓰이질 않습니다. 흡수가 되질 않기 때문에 절대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 관리하려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활기차게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저 소화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럼 저 소화 효소는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지구상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껴줘야 된다. 그럼 소화 효소를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물을 덜 섭취해야 된다. 요거를 기본적으로 개념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게 클린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12지장에서 소화될 준비를 마친 게 소장, 대장을 통해서 흡수됩니다. 그럼 흡수된 영양소는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가요. 그러면 간은 영양소의 저장 탱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간에서 저장된 영양소가 내 몸이 필요로 할 때마다 이것들을 내보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간에 지방이 끼면 어떨까요? 현대인들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이게 혈액에 일정량 쌓이다가 이게 한계가 되면 혈관이 막히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몸의 입장에서 이거를 혈관이 악화됐다 생각돼서 간으로 가서 지방이 저장되게 만듭니다. 그럼 간에 지방이 저장되면 저장돼 있던 영양소가 쉽게 나오겠어요? 못 나오겠어요? 못 나오는 거죠. 지방간이 있으면 피곤하기 시작하고 대사가 안 되니까 더더욱이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그리고 병에 걸리기 쉬운 체질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방간이 만병의 근원이고 지방간을 원인은 탄수화물 과다 섭취다. 요걸 꼭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에서 흡수된 영양소는 심장이라는 펌프에, 심장은 펌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펌프를 통해서 10만 킬로의 혈관을 통해서 세포의 영양과 산소가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식도서부터 소장, 대장까지는 내가 좌지우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단 음식물은 넘어가면 몸이 알아서 합니다. 지가 알아서 해요. 내가 심장 박동 횟수를 조절할 수도 없고요. 간에서 대사율을 조절할 수도 없고요. 위야 빨리 소화되라 이렇게 조절할 수도 없어요. 저건 알아서 움직입니다.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럼 하나의 시스템으로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몸에 이상이 생긴 건 식도서부터 소장, 대장까지 저 세포에 가기 혈관의 전까지 문제의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스템에 영향을 준 건 바로 뭐예요? 입입니다. 내 입으로 내가 무엇을 넣어줬는가에 따라서 나의 건강이 좌지우지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억울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아프고 이런 부분들이 억울하지만 누구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이 건강의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방송에 좋다 그러면 먹고 식품회사에 좋다 그러면 먹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요. 최근에 보니까 음식물을 계속하다가 손님들 오고 하니까 바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쿠팡하고 마켓컬리, 배달의 민족으로 다 해결합니다. 근데 맛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좋은 음식들일까? 그 안에 성분들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입을 통제해야 내 몸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얼만큼 언제 먹느냐가 중요하다. 요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당뇨에 뭐가 좋아요? 살쪘는데 뭐가 좋아요? 피곤한데 뭐가 좋아요? 머리가 아픈데 뭐가 좋아요? 이런 얘기 할 게 아니고요. 내가 요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얼만큼 언제 먹느냐가 중요하다. 요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고깃집에 갑니다. 대형 고깃집에 가면 먹고 나면 항상 뭐가 있죠? 아이스크림 아니면 믹스 자판기가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고기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아이스크림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유화제라는 게 들어있어요. 왜냐면 아이스크림은 우유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얼게 되면 물과 기름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 만들 수가 없어요. 딱딱해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물과 기름이 섞이게 하는 유화제를 아이스크림 속에 다 넣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계속 먹게 되면 위험하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과자보다 아이스크림이 훨씬 더 해롭습니다. 걷다 빨간색 색소가 든 아이스크림이라면 더 치명적이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고기를 먹고 고기 속에 지방이 있죠. 그럼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그 속에 있는 유화제가 어때요? 내가 소화시킨 지방들을 혈관 속으로 빨리 흘려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혈관에 때가 끼기 쉽고 막히기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번은 모르지만 이 습관이 반복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은 이 고기 먹고 나면 꼭 파인애플 팔러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기하게. 파인애플 팔면 어때요? 그 맛 좀 보라 그러면 어때요? 김찬호 사는 기침하는데 김찬호 사는 성격이면 당장 꺼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같이 마음 약한 사람은 맛보고 사줘요. 그러면 파인애플 속에는 파파인이란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고 지방 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그럼 고기 먹고 파인애플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혈관이 청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혈관이 막힐 수도 있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도 있다. 요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확실한 건강 비법, 제가 병든 원인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클린이라는 방법이라는 거죠. 클린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알레한드로 융고라는 미국의 심장내과 의사입니다. 저명한 의사분이세요. 이분은 미국의 심장질환자가 많으니까 돈 벌려고 의사하신 게 아니고 사명감으로 하신 거예요. 저들을 치유시켜야 되겠다. 왜 못 고치지? 나는 고칠 수 있어. 그래서 정말 유명한 의사들 밑에 사사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현장에 나와보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약 주는 것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심장약의 공통점이 하나 주다 보니까 위장약 줘야지, 이걸 또 부정맥 치료제를 줘야지, 또 뭘 줘야지, 이러니까 약의 개수가 늘어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한계를 느끼다가 어느 날 덜컥 본인 몸이 아프게 된 거예요. 본인이 우울증에 걸렸는데 자기 동료 의사한테 가서 야, 내가 의사인데 내가 우울증 걸렸어. 내가 왜 우울증 걸렸지? 그러니까 그 동료 의사가 얘기하는 말이 아무도 알 수 없어. 그냥 이거 세로토닌 먹으면 그냥 괜찮아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원인도 모르고 치유하고 원인도 모르고 치유하는 게 맞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인도든 중국이든 이렇게 자원봉사를 다니면서 전 세계 수많은 대체 의학자들, 수많은 각국의 나라들, 그러니까 중의학, 인도의 아르베유드, 인도의 의학, 정통의학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분이 알게 된 거예요. 아까처럼
스트레스 받고 대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혈액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세포가 병들어서 병이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몸을 해치는 건 독소가 축적이 됐고 대사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서 생긴 거다. 그래서 이 독소를 빼내는 해독 작업을 하고 필수 영양소를 채워나가는 과정을 만들었는데 그게 클린이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의 건강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클린의 원리는 뭐냐? 아까 제일 첫 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제대로 된 조건만 갖추면 스스로 치유하고 수리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비만도요, 조건을 못 갖춰서 이상이 생긴 거야. 제대로 된 조건만 갖춰주면요, 이 비만도 날씬한 몸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억지로 다이어트를 하고 억지로 금식을 하고 억지로 여러 가지 요법들을 하는데 그건 전부 다 살을 깎는 거예요. 깎지만 원인을 제대로 된 조건을 갖춰주지 못하니까 어때요? 다이어트 끝나고 나면 다시 살이 찌죠. 또 힘들게 다이어트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더 늙어 보인다, 나이 들어 보인다, 더 주름 생긴다, 건강이 더 나빠진 케이스도 있고요. 그런데 제대로 된 조건을 갖추어서 다이어트를 하면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그걸 수리하고 유지하기 때문에 요요 자체도 없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클린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움이에요. 비움 과정은 뭐냐면 축적을 방지하는 겁니다. 독소를 몸에 쌓이지 않게 만드는 거야. 그럼 축적을 방지하고 독소가 쌓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물을 섭취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외부 음식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일종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사오는 음식의 90%는 진짜 음식이 아니고 가짜 음식이에요. 가짜 음식입니다. 그 속에 수많은 식품 첨가 물질들이 있는데 그 첨가 물질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평균 20kg을 먹는다는 거죠. 세제도요. 우리나라가 위암 발병률이 많은 게 헬리코박터균 때문이 아니고요. 세제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퐁퐁이 위 속에서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이 그러니까 퐁퐁이 기름도 때우잖아. 퐁퐁이 기름도 이제 막 지우잖아요. 그럴 정도니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윗속의 점막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손상시키겠죠. 그럼 손상돼서 위염이 걸리고 궤양이 걸리고 또 다른 건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 윗속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게 바로 퐁퐁, 주방 세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퐁퐁은 메나테크에서 나오죠. 프로 일종 주방 세제요. 써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특히나 이게 세제가 남지 않는 남지 어떻게 하냐면 컵을 닦아보시면 안 돼요. 유리컵을 닦아보시면 압니다. 아주 반듯반듯하게 기분 좋게 하는데 불과 2번, 3번만 헹궈도요. 이게 뽀득뽀득 소리가 나는 걸 느껴져요.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제부터 바꾸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종 첨가물질도 먹고 독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독소는 뭐냐면 과다 섭취한 탄수화물이에요. 과다 섭취한 칼로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축적을 막기 위해선 외부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개념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속이 비어야 치유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인체는 치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장난 몸이 있으면 빨리 치유하고 싶죠. 그러면 그 원리대로 해야 돼요. 원리를 어겨서 가지고 반드시 그 다른 방법으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 몸은 원리가 어떤 원리가 있냐면 음식물을 섭취하면 이게 소화가 끝나고 다 내려간 상태에서 위가 비어 있죠. 위가 비어 있는 상태가 그때서부터 치유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윗속에 음식물이 채워져 있으면 절대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포유류 중에서 사람이 가장 미련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아픈데 처먹는 건 사람뿐이 없어요. 주변에 보세요. 예전에 시골 가시면 고양이든 강아지든 아프면 얘네들이 아프면 마루 밑에 들어가거든요. 어디에 들어가서 절대 사료를 주고 뭘 줘도 맛있는 거 줘도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좋아지면 서서히 먹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그거를 진짜 구피를 키우면서도 느꼈어요. 이건 비밀인데 오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끼던 구피 중에 가장 색깔이 이쁜 게 있었어요. 근데 얘가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앓더니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제가 따로 그거를 이제 따로 받아가지고 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름시름 이틀째 되니까 매가 삐삐 마르더라고. 구피가 색깔이 너무 이쁜데 삐삐 말라서 너무 괴로워서 사실은 걷다가 엠브로터스를 좀 타줬어요. 타주고 나서 얘가 하루 동안 더 안 먹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먹이를 먹기 시작하더니 다시 지금까지 회복돼 있더라는 거죠. 제가 키운 구피 중에서 지금 수명이 가장 긴
구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이 치유되려면 윗속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 비워져야 된다. 비워져 있는 시간이 많아야 치유될 시간이 많다. 이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일찍 자라고 하죠. 일찍 자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몸은 윗속이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어야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활동할 때는 치유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밤에 10시부터 아침 4시까지,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푹 자는 게, 그래서 최대한 일찍 자는 게 치유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예전 병원, 요즘 병원들은 막 이렇게 불 켜놓은 데도 있는데 예전 병원들은 보면 9시, 10시 되면 불 다 껐어요. 예전의 치료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던 이유가 사람 몸의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위를 비워주고 일찍 잔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몸의 원리를 최대한 이용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칼로리를 줄여야 지방을 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속에 지방이 축적된 건, 배에 축적이 된 거는 뭐냐면 내가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먹었거나 아니면 적게 먹었어도 이 탄수화물이 대사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서 태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태워지지 못하고 내 몸에 쓰이지 못하는 건 전부 다 뭘로 저장이 되냐면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의 정상 세포들은 놀랍게도 탄수화물도 에너지를 쓰지만 지방도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은 암 발병률 많고 혹이 생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도 다 축적이거든요. 독소가 축적이 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몸의 정상 세포는 탄수화물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지방을 더 좋아해요. 왜냐면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쓸 때는 인슐린이란 매개체가 필요하고 효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쓸 때는 이 과정 중에서 인슐린이란 매개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과정이 짧아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부족하면 먹어줘야 되고 간에 저장될 게 나와야 되고 복잡하죠. 근데 지방은 어때요? 여러분들 배 한번 쳐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흔들어 보시면 알잖아요. 곳곳에 다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따로 먹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정상세포들은 지방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분도 훨씬 더 좋고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쓸 때는,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쓸 때는 활성산소가 반드시 발생되고 그 과정 중에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의 기분이 다운이 돼요. 우리 몸의 행복도는 염증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 행복도가 떨어지고 염증 수치가 낮으면 행복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탄수화물 에너지를 쓸 때마다 활성산소가 나오고 염증이 늘어나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염증은 늘어나고 행복도는 다운되고 병에 걸릴 확률은 높아진다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지방을 에너지를 쓸 때는 인슐린이라는 매개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안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그럴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선전하는 것만 보시지 마시고 세상에 돌아갈 때 실상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몽골의 유목 민족들은요, 한겨울 6개월 내내요, 동물성 지방만 먹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즐거운 일이 없는데 어때요? 표정이 어때요? 늘 웃습니다. 행복도가 최고에 도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움의 과정도 있고요. 채움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채울 때 뭘 채워야 되냐면 필수 영양소라는 게 있습니다. 필수 영양소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먹은 걸 대사시키고 내 몸속에 있는 지방들을 대사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필수 영양소예요. 또 새로운 건강한 세포를 만들 때 필요한 게 필수 영양소입니다. 또 고장난 데를 고칠 때 쓰이는 것도 필수 영양소예요. 그래서 이 필수 영양소를 온전하게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클린의 원리는 독소를 비워주고 필요한 것들만 채워준다. 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클린이란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지금 또 마스터 패키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관리했고 또 제 예약 파트너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배입한 결과 가장 효과가 좋았던, 만족도가 좋았던 방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프로그램은 3일 리셋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3일 동안 리셋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3일 동안 칼로리가 있는 건 아예 안 먹고요. 간의 해독을 도와주고 간 기능을 올려주고 대사 기능을 올려줄 제품과 비타민과 미네랄, 필수 영양소만 공급되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소위 말하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일체로 공급하지 않는 거예요. 저 기간 동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안 들어왔으니까 어때요? 내 몸속에 에너지가 없죠. 그럼 몸은 에너지를 태우기 위해서 뭘 태우기 시작해요?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방 속에 있던 독소들을 급작스럽게 해독시킬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체지방 감소 효과도 뚜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안 들어갔잖아요. 단백질이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단백질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몸은 신기한 게 뭐냐면 금식 기간 중에 음식물을 먹지 않잖아요. 단백질을 먹지 않잖아요. 그 단백질이 극도로 부족하면 새로운 세포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져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1초에 5천만 개가 새로 만들어지고 새로 죽어요. 그러면 이 과정 중에 새로운 거 만들 때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한데 단백질을 섭취해주지 않으면 내 몸속에 병든 세포들, 노화된 세포를 잡아먹어서 새로운 단백질 그 잡아먹고 거기서 단백질을 추출해서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병든 세포, 노화된 세포가 줄어들고 건강한 세포들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자주 하시는 분들의 건강 상태가 좋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근데 다만 주변에 금식하시는 성직자분들이 간이 많이 안 좋던데 왜냐면 우리 몸속에는 환경이 오염됐기 때문에 독소가 이미 많아요. 성직자건 일반인들이건. 그런데 간을 보호하거나 필수 영양소, 비타민과 미네랄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식을 하면 간에 독소가 몰려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을 에너지로 태울 수 있는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에너지가 나지 않으니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요즘은 리셋 과정 중에서 올바른 비타민과 미네랄,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간을 해독해주고 간의 기능을 도와줄 그리고 간을 보호해줄 제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든 세포, 노화된 세포도 죽고 그럼 빨리 젊어지겠네? 그 지방도 태워지니까 좋겠네? 그러니까 이 리셋을 한 달 내내 하면 어때요? 이런 얘기 하는데 무식한 소리입니다. 뭐든지 과한 건 오래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몸 자체 단백질이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 기간을 오래 끌면 어떻게 돼요? 단백질 부족으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일 리셋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이 72시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넣어주지 않을 때 효과가 가장 좋고요. 4일, 5일, 6일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주 집중 기간이 있습니다. 1주 집중 기간은 외부 음식은 아예 섭취하지 않고 내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 탄수화물 빼고요. 내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만 집중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외부 음식 안 먹으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내 몸은 뭘로 태워서 에너지를 쓸 수 있다고요?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쓸 때 훨씬 더 잘 태워지기만 하면 기운이 나고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어떤 면에서 컨디션이 더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태울 수만 있다면요. 그 다음에 2주에서 4주는 유지 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클린 프로그램 두 번째 방법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3일 리셋과 한 끼 쉐이크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뭐냐면 아침은 공복을 하시고요. 점심 때 쉐이크를 먹고 저녁밥을 먹고 이렇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한 달 내내 똑같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고요. 1번과 2번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 그다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확히만 하면 두 개 똑같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단기간에 빠른 효과를 보겠다 싶으면 클린 프로그램 1번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3일 리셋은 지금 말씀표에 나온 것 같이 이 다음 시간에 제품 강의가 있지만 트루퓨어라는 간을 보호하는 제품과 뉴트리베로스라는 제품, 그 다음에 파이토클렌저는 파이토케미칼이거든요. 파이토케미칼은 우리 몸에 필요한 기능들을 올려주면서 나쁜 것들을 빼내주는 아주 탁월한 물질이에요. 요걸 타서 500ml 타서 하루에 5번 섭취하는 겁니다. 요 3일 리셋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주 집중 기간 동안은 내가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유산균을 한 포씩 섭취하는 걸로 시작이 되고요. 아침은 공복입니다. 아침은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카탈리스트, 트루셰프, 오메가 제품을 섭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먹어야 건강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4,000명 넘게 상담을 했습니다. 1대1로. 아침 먹느냐 안 먹느냐 다 물어봤어요. 중요한 건 뭐냐, 강의 나가서도 제가 데이터를 내보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침 안 먹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축적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속이 비어져 있어야 치유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자면서 먹는 사람 없겠죠. 밤새 자면서 속이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침까지 아침을 안 먹고 점심 때까지 공복 시간을 이어가면 어때요? 속이 비어져 있는 시간이 길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치유되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간에는 이렇게 트루피어가 엠브로토스 파이터 클렌저 제품을 드시게 되는 거고요. 점심 때 쉐이커를 드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후 식간에 똑같이 트루피오와 엠브로토스 파이터 클렌저를 드시고요. 저녁 때 쉐이커를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클린 프로그램은 하루 3번 쉐이커를 먹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저희가 해보니까 이 쉐이커도 하루에 2번 먹었을 때 체중 감소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나고요. 컨디션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물론 많이 배고프다 그러면 아침 한 끼 쉐이커 더 드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주에서 4주 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2주에서 4주 차는 똑같습니다. 다만 아침만 공복 상태를 만드는 거고요. 점심 때 일반 식사를 하고 저녁 때 쉐이커를 드시는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녁 때 약속이 있을 경우 있죠. 그럼 꼭 점심 때 일반 식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녁 때 약속이 있으면 저녁 때 일반 식사 하시고요. 점심 때 쉐이커 드시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그러니까 아침은 공복, 한 끼는 쉐이커, 한 끼는 밥.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기간 동안 내가 다이어트 효과 또 몸을 진짜 완벽하게 좀 개선시키고 싶다 그러면 탄수화물의 섭취량은 줄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식사를 하실 때 밥은 반 공기 이하로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질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잡곡밥 먹어야 되냐 콩 먹어야 되냐. 요즘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건강에 장이 정말 중요한데 장을 해치는 주범이 맥주, 밀가루, 그 다음에 콩이랍니다. 콩이요. 콩 속의 렉틴 성분이 장벽을 손상시켜서 이 장 누수 증후군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콩은 여러분들 건강 음식이 아니에요. 조상님들은 콩이 좋다고. 콩 조상님들은 뭘로 만들어 먹냐면 발효해서 먹었어요. 두부라든지 된장, 청국장의 형태로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콩은 가공해서 먹는 거지 그냥 먹어서 건강해질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흰쌀밥 먹는 게 좋습니다. 다만 따뜻한 밥보다 찬밥이 좋아요. 왜냐면 신기한 거 뭐냐면 찬밥을 먹었더니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더래요. 따뜻한 밥 먹었더니 혈당이 빨리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시면 어때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따뜻한 밥 해드려서 빨리 보내고 자기는 찬밥 먹고 늦게까지 건강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것들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백미를 드셔도 좋고 백미를 가급적 찬밥 시켜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조건 잡곡밥이 좋은 건 아니다.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한 끼 프로그램 말씀드렸죠. 하루 한 끼 프로그램 똑같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자기 전에 유산균 한포하고요. 아침은 공복입니다. 식간에 트루피어 물을 드시고요. 점심 때 쉐이커 드시고 저녁 때 식사를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점심 때 약속 있으면 점심 때 식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녁 때 쉐이커를 드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 한 끼 밥 먹으면 효과 있어요? 저는 이걸 해가지고 한 달에 정확히 5.5kg를 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정확히 하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는 꼭 해야 되겠대요. 저도 배가 나와 보니까 충격받았어요. 양치질 하는데요. 이 양치질 할 때마다 가끔 이렇게 양치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그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배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양만 나쁜 게 아니고요. 그 나왔을 때 제 컨디션이 제일 나빴어요. 뭘해도 의욕이 안 생기고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 요즘 현실남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요거 보면서 제가 정말 마음이 많이 와닿았거든요. 보시면 돼요. 권민지라는 초등학교 4학년이 다이어트 계획서를 짭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이 살찐 게 아닌데 다이어트 계획을 짰죠. 근데 오빠는 말랐죠. 그러니까 오빠가 도와주겠다고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요가를 시작했고요. 오빠가 도와줍니다. 저런 오빠 없지 요즘 세상에. 동생이 살 뺄 수 있도록 저렇게 도와주고요. 동생이 모처럼 운동하니까 배가 아프다고 얘기하면서 동생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오늘 인생의 지옥을 경험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오빠가 현실 멘트를 찔러줍니다. 지옥? 걱정하지 마. 내가 살을 안 빼면 살아있는 게 지옥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비만하다는 건 제가 비만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비만하다는 건 건강하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더 중요한 건
비만한 사람들이 비만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소득이 훨씬 더 적다는 거죠. 무려 30%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지간하면 다이어트 하시자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클린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클린 하나 했는데요. 다 따로따로 해왔던 거 한 번에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한 몸을, 병에 걸리지 않는 몸을 가질 수 있고요. 여러분들 그 메나테크 오래된 리더 중에서 아프다는 분 보셨죠? 단 한 번도 못 봤죠.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한 건강 프로그램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활력이 넘칩니다. 정말 활력이 넘치죠.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메나테크 리더분들 일하는 일의 양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또 부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클린 하신 분들이 부업하시고 메나테크 사업도 하는데 아이도 돌보는데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야? 그렇지 않죠. 늘 활력이 넘치잖아요. 힘들다 그러면 클린 한번 해보세요. 피곤하지 않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가질 수 있고요. 피부 상태가 너무 좋아집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많은 제품들이 있으면 피부를 개선시킨다. 근데 오래되면 오래 세월이 가면서 그 사람들이 늙어가는 게 확실히 보이거든요. 근데 메나테크 리더들은 나이를 거꾸로 먹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모든 메나테크 리더들 중에서 5년 이상 사업한 사람 중에서 5년 전 사진을 달라고 하세요. 10년 전 사진 보시면 혐오감 들까 봐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5년 전하고 지금 보시면요. 놀랍게도 전부 다 5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젊어진다는 거죠. 걷다 땡긴 사람도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또 젊어졌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이어트가 저절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클린한 프로그램은 건강 개선시키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몸이 좋아지다 보니까 체지방이 빠지고 근력량은 유지가 되다 보니까 건강에 빠지다 보니까 이 요요가 거의 없이 그 체중을 유지하게 되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계속 빠져서 문제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클린이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클린이란 프로그램 비싸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각각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합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린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100세 시대 건강 준비하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후회할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100세 시대 이런 사람처럼 나이 먹고 싶지 않으세요? 이분들의 실제 나이가 65세예요. 관리에 따라서 저렇게 차이가 나고요. 또 관리에 따라서 90세에도 저런 몸매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내 의지대로 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이거를 클린이란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최적합하게 만들어 드릴 거다 보시고요. 아직까지 클린 안 해보신 분들은 건강적인 내 몸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업적인 부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